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벌써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3일째 음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좀 악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인데,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또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 밸리데이터,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지, 언제쯤 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언제쯤 바닥이 또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흐름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9월 11일에 이거 265만 개 찍히자마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량이 언제 나온다 했죠? 자, 보면 46일 후 9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46일 후니까 뭐 대략 10월 26일, 28일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짧은 시기 보시면, 자,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이에요. 그렇죠? 60만 개가 엑시트 되는 시기이고, 이 두 기간 동안 쌓였던, 이틀 동안 쌓였던 물량이 200만 개예요. 그러면 이 이틀 동안 200만 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다. 언제? 10월 말에. 그래서 언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지금 쌓이는 시기는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8월 29일부터 해서 9월 9일까지 해서 물량이 쌓이는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물량들이 점차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는 게 맞습니다. 8월 29일이면 자, 지금 보시면 자, 18일이죠. 그러면 딱 9월 15, 16, 17, 18, 19 계속해서 물량이 풀리는 시기들이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물량들은 매일매일 풀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빨간색에 지금 보시면 MBRB 레이티오 30D라고 되어 있죠. 이건 최근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매집해온 고래들의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억 개 보이신가요? 자,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지갑, 이 지갑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갑, 모든 지갑들의 총 가지고 있는 물량 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자, 이 고래들의 흐름들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요. 이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자,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혀 물량을 정리해가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로 넘어오게 된다면 32개의 이더리움이라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밸리데이터가 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삼성전자에 직원이 없으면 망할까요? 그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에 어떤 직원도 없으면 그거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밸리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퇴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새롭게 입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 고래들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손바뀜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개의 이더리움은 뭐냐면, 야, 너네가 직원 되고 싶으면, 밸리데이터 되고 싶으면 최소한으로 32개의 이더리움 정도는 스테이킹을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2 ETH를 붙여놓은 이유는 기존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해서 자, 이 지표가 나타내는 것은 기존의 32개 이상으로 예치해놨던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출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시간별로 해가지고 나눠보면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차례씩 빠져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치로 나눠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밸리데이터 물량들, 자,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검은색으로 해놓으면 잘 보이죠. 위쪽으로 쭉 뻗었던 시기들, 자, 9월 3일이 11만 5천 개. 자, 왼쪽 표의 제일 밑에 검은색 부분, 자, 11만 5천 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을 때 보시면 어때요? 10만 개, 그 전날 11일 날은 6만 5천 개, 8만 개, 계속해서 6만 개, 계속해서 풀리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도 압력이 나와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풀리고 있지만 큰 물량들은 아니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이 스페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무역회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원유 수입에 관세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회담의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하나의 비장의 카드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응이 없는 재료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겠지만 현재 트럼프가 최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인도에 대한 100% 관세를 EU에 요청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 인도 자체가 러시아산 원유를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제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 인도 차원에서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러시아 대 나토로 인해서 이런 트리거들이 번질 수 있다. 증시를 단기적으로 위협시킬 만한 하나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중 무역 회담을 기준으로 해서 등장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이전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까지는 일단은 저 수요일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협상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잇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자, 미국 반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FOMC 직전에 물가의 큰 악재가 해당할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재료로 시장에 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 3일간 이더리움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요일날 결과가 그래도 무역협상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 자체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 이제 590만원, 570만원, 597만원, 그리고 얼마 전에 610만원 이하 잡아드렸었잖아요. 이때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긴 하는데 저녁에 610만원 밑으로 한번 쭉 떨어졌다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후에 낮에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하신 분들 그리고 3차 매수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635만 원 있죠. 현재 635만 원에서 자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좀 더 내렸을 때는 한 625만 원 구간들까지 대략 한 628만 원 구간들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자 일단은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1차 매수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뭐 기존에 추가 매수 2차 매수 못하신 분들까지는 자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확실한 자리 완전히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할 거예요. 자 확실한 자리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올 때면 항상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기 전에 자 내려가기 전이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항상 내려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니스와 뭐 체인링크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모든 코인들 저도 들고 가고 있는데 자 이 현재 상황 안에서 불타기를 할 거예요. 언제 불타기를 할 거냐면 자 보시면 자 제가 이더리움을 71.27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해주고 이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때 혹은 이런 위치 자 결국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이슈와 이런 재료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예상했던 재료들이 터짐과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 이런 박스권 위치들이 가짜로 돌파하고 내려앉는 흐름들이 아니라 확실히 돌파하고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을 때 가짜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진짜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가 있는 반면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는 수급이 강력하게
이렇게 붙어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박스권 돌파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슈와 재료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께 마지막 3차 매수가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 자, 넉넉하게 636만원, 636만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 자, 밑바닥에서 하신 분들 있죠? 2차 매수 못하신 분들도 여기 자리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확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로 손절하거나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제 저는 9월 말 정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9월 달이면 뭐가 있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밤에 제가 이더리움 고점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유료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구독자방에서. 이 구독자방에서 올려드린 글들 모두 대부분은 다 유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올려드릴 영상에서 자, 이더리움의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오늘 낮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항상 고래들은요, 분할 매수를 해요. 여러분들께 항상 비중 5%, 7%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래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려갈 때면 물량들을 모아가고요. 그리고 물량을 던지고 나면 대부분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2024년 5월 달이었고, 그쵸? 쭉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 와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아가죠. 이거를 제가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서 추천드린 모든 코인들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이거 올려드렸으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비파고래, 자, 확인을 하는 방법 하면 이거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유 종목 진단,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구독자방 들어오실 분들은 소통방 입장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실시간 소통방 입장은 지금 보시는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소통방에 같이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혼자서 하시면서 답답하고 힘드신 거 분명히 있으실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저희 방은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이번 상승장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절대로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항상 비중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녁 시간대 자, 이더리움 고점 어떻게 잡는지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